그 중에 한두 장은 그냥 한번 로또 사는 로또 사는 심정인 거지. 그래 안 될 수 있어. 나도 아는데. 하지만 난 넣을 거야. 사람 일은 모르잖아. 약간 이런 심정으로 하게 되는데 작년에 성대 약대가 600대 1이 넘었나? 하여튼 막 이랬는데 지르는 심리로 쓰기보다는 정말 자신 있는 친구들이 좀 썼으면 좋겠어요. 언니는 그래도 애들 입시는 끝냈잖아. 그래도 끝냈지. 입시는 끝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되게 홀가분하지 않아요?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완전 좋지. 근데 솔직히 이제 앞으로 입시 치러지는 엄마들한테는 배부른 소리다 싶겠지만 길이 있더라고.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스텝들이 있지. 그렇구나. 저 오늘 이거 좀 정리를 하려고요. 왜 보통 학생들이 여름방학에 제 어쨌든 원서 6개 윤곽을 잡잖아요. 그쵸. 지금 딱 그거 할 때네. 그쵸. 딱 그거 할 때죠. 그리고 이제 구평 본 다음에 그걸 갖고 이제 최종 정리를 하겠죠. 이게 원서를 써야 되는데 보통 학생들이 왜 컨설팅을 받든 안 받든지 간에 원서를 쓸 때 학교에서도 좀 상담도 받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좀 찾아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학교 홈페이지. 그쵸. 그래서 왜 대학에서 발표하는 것들도 있고 전년도 뭐 입시 결과 이런 것들도 뭐 보고 하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그거를 작년에 선배들 결과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작년에 여기 학교 이 정도쯤이면은 대충 뭐 내신이 붙었으니 그러니까 올해는 이 정도쯤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입시 계속 바뀌잖아요. 대학별로도 다 이게 전형들이 조금씩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그리고 내가 원서를 쓰는 대학이 안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서를 쓰지 않는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서를 쓰는 대학이랑 경쟁 관계면 거기서 뭔가 바뀌면은 사실 내가 원서 쓰는 대학도 또 바뀌거든요. 원래 상황이 쓰나미처럼 그쵸. 영향을 받아서 계속 네. 학생들은 밀려가게 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간과하면 안 되지. 입시가 올해 작년이랑 비교해서 달라지는 지점들을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보다 좀 체크를 못해서 오늘 좀 굵직하게 한번 네가 이 학교를 쓴다면은 요거 정도는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거를 좀 한번 굵직하게 좀 잡아보게. 그럼 너무 좋지. 서울대 한 서성한 정도까지 이제 학생들이 보통 원서 많이 묶어서 쓰니까 이 정도까지를 우선 한번 훑어볼게요. 우선은 서울대 같은 경우 작년이랑 비교해보면은 수시에서 모집 단위들 별로 대체로 인원이 지금 많이 좀 빠진 상황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정시 확대하라고 저번에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 정시 인원이 많이 확대가 됐고 근데 전체 정원이 무조건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정시 확대되는 만큼 이제 나머지가 빠져야 되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고 특히 직윤이 좀 많이 빠졌어요. 작년이랑 내가 원서를 쓰는 학과에 뽑는 인원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특히 서울대 쓰는 친구들은 조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직윤 같은 경우 굉장히 변화가 커요. 직윤이 빠지는 걸 보면 또 이게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긴 했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인원이 좀 많이 빠진 게 사실 상위 학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기, 컴공 이런 데가 특히 직윤이 많이 빠졌어요. 아무래도 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직윤을 쓰잖아요. 일반고 어떻게 보면은 자리가 조금 더 많이 이제 빠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어차피 일반고에선 사실은 컴공이나 전기처럼 최상단에 있는 학과를 자신 있게 쓰는 친구들이 많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특구에 있는 일반고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쓰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수준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되게 높은 편이 아니야 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겁먹어서라도 좀 잘 못 써요. 직윤이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특히 상단에 있는 과들 같은 경우를 많이 뺀 게 어차피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직윤보다는 좀 더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교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냥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지금 정시 인원 늘면서 수시 같은 경우 줄고 특히 직윤이 많이 줄었지만 직윤에서 오히려 인원이 는 학과들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식동생.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일반고 학생들이 좀 더 이제 많이 쓰고 인기가 사실 엄청 많이 높은 학과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쪽 같은 경우 차라리 이거는 이제 직윤 전형을 좀 더 메인으로 생각하는 학교 학생들한테 좀 더 배정을 해준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학과별로 인원 지금 조정한 거 보면은 각 전형별로 서울대에서 어떤 식으로 그 학과를 바라보는지도 되게 좀 사실은 티가 좀 나요. 그래서 작년 인원이랑 굉장히 많이 변동이 크니까 서울대 쓰는 친구들, 특히 직윤 쓰는 친구들은 꼭 내가 어떤 과를 쓰는지 그리고 그 과가 작년에는 얼마큼을 뽑아갖고 그만큼의 내신 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를 사실 꼭 체크를 좀 한번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직윤 자체의 성격도 좀 바뀌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울대에서 지금 직윤 전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 MMI 면접을 보는데 일반 전형에서 이제 MMI 면접을 봤는데 이제는 직윤에서도 봐요. 면접 변별력이 좀 더 세지고 커진다는 거고 직윤에서 이제 올해부터는 단계별 전형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괄 합산이기 때문에 직윤 자체가 이제 학교에 이제 전교 1등들이 쓰는 거잖아요. 전교 1등들이 쓰다 보니까 어쨌든 내신은 보통 되는 친구들인데 근데 면접에 대한 어떤 준비 정도는 사실 굉장히 천차만별일 거예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윤을 쓰게 되면 이게 원래는 일괄 합산이었다 보니까 면접을 좀 보고 학교에다가 뭔가 어필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는데, 이게 단계별 전형이 되다 보니까 단계별 전형이 된다는 거는 1단계를 통과해야지만 내가 면접을 볼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생기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서류 변별이 좀 더 커졌다라고 학생들은 좀 더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직윤 쓰는 친구들, 특히 일반고 친구들은 첫 번째로는 학과별 인원 변동이 크다 보니까 그걸 꼭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류 변별도 전보다는 좀 더 커질 확률이 높으니까 내가 직윤 받으면 뭐해? 전교 1등 하면 뭐해? 1단계 떨어지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냉정하게 좀 판단하면서 직윤이랑 일반 중에 어느 걸 쓸지 고민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지금 서울대에서 2023 좀 세팅을 해놓은 걸 보면은, 지난 정부에서 정시 확대하라고 이제 푸시를 했는데 서울대가 제일 좀 그거를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좀 반대하는 의견도 제일 적극적으로 많이 냈었고, 그래 니네가 정시를 확대하라고 했다 이거지? 그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받아요. 연대 같은 경우는, 연대는 사실은 작년이 정말 변화폭이 굉장히 컸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의 어떤 그 변화를 거의 유지한다 라는 정도로 이제 학생들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연대 특히 추천형 쓰는 친구들은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연대가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추천형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보다는 좀 경쟁률이 좀 낮았어요. 연대라는 어떤 그 위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좀 많이 겁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좀 낮았는데, 근데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선은 첫 번째로는 학교에서 발표한 내신 컷 50% 70% 이런 거, 이거를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작년 경쟁률을 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첫 해고 하니까 어쨌든 눈치 보다가 결국에는 쓰지 못하고 한 친구들이 많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그거보다는 경쟁률 자체 숫자가 좀 약간 낮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조금 더 이제 학생들이 쓸 수는 있으니 작년 경쟁률 그대로 된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리스크가 있는 전형인 것 같아. 그쵸. 이게 그 어쨌든 전년의 어떤 경쟁률이나 이런 게 되게 약간 눈에 띄게 높거나 낮거나 하면은 그 다음에는 웬만하면 몸 좀 사리는 편이 낫긴 하죠. 안전하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 올해 좀 유념해야 될 거는, 고대 추천 전형이 최저가 완화가 됐어요. 인문이랑 자연 각각 한 등급씩이 완화가 됐는데, 한 등급 완화면은 사실은 이거 큰 거거든. 특히 고대를 어쨌든 추천 전형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내신이 좋으면서 동시에 수능까지 돼주는 친구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으니까, 등급이 완화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약간 더 메리트를 느끼고 원서를 쓰고 싶을 것이고, 최저를 또 충족하는 친구들의 비율도 또 높기도 하겠죠. 작년부터 이제 처음으로 문이과 이제 통합으로 수능 등급이 나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인문계열 학생들이 조금 고전을 많이 했잖아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은 좀 더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인문 자연 둘 다 최저가 완화되기도 했으니까. 근데 최저가 완화가 된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봤을 때 이번에 고대 같은 경우 쓰는 친구들은 조금 이제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스카이 내에서 교과 추천 전형을 쓸 수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추천 전형이, 이거는 교과라고 하기는 힘들고 학종으로 구분하는 게 맞죠, 직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는, 연대가 이제 최저가 없잖아요. 최저가 없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연대를 수능 최저 상관없이 내신과, 물론 면접은 있지만 내신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는 너무너무 매력적인 어떤 선택지니까 내신 컷이 굉장히 높겠죠. 보통 교과 전형인데 최저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내신 좋은 친구들이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 내신 컷이 되게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대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정교권 상위권 친구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적당하게 맞출 수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대체제가 없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대 교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친구들이 많이 쓸 거다라는 거를 알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들 쓰기 때문에 마음이 안 내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제가 없으니까 나도 쓸 수밖에 없는, 약간 보험? 그런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뭐 쓸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한 번 더 생각은 좀 더 깊이 해볼 필요는 있다. 이거 쓰는 친구들이 서울대 직윤이랑 연대 추천을 같이 쓰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서울대 직윤이 이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청 인원이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원이 많이 빠지게 되면은 학교장 추천 전형,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사실 내신 좋은 친구들이 쓰고, 학생들이 그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을 딱 한 개만 쓰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내신 좋은 친구들이 이 학교에서도 저 학교에서도 둘 다 내신이 사실은 좋게 계산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를 다 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게 서울대 직윤으로 쫙쫙 좀 나가줘야 되는데, 그게 인원이 확 빠졌으니 그거 생각하면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사실은 계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고대 좀 특징적인 거, 새로 이제 신설된 계약학과가 생겼어요. 차세대 통신학과. 이름 너무 멋있어. 왜 우리 5G 막 이러잖아요. 딱 그 생각했는데 5G. 근데 그거 6G를 뭐 연구하는 뭐 이런 숫자가 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랑 같이 하는, 고대랑 같이 하는 계약학과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인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차세대 통신 같은 경우는 또
뭐 유망하고 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아마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신설학과인 것 같아요. 고대도 약간 서울대랑 비슷하게 지금 잡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최상위권 학교들 같은 경우도 전에 비해서 교과 전형을 많이, 원래는 교과가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교과 전형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교과 전형을 늘린 만큼 자기들이 원하는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상을 했는데, 아까 서울대 같은 경우 이제 직윤을 줄이면서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특정 학과들, 특히 인기 학과들을 주로 쫙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덜 인기 있는 학과들은 오히려 직윤 쪽으로 인원을, 직윤 전체 인원이 그렇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늘리는 식으로 했다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요새 어떤 대학이든지 간에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얘네가 고대 같은 경우에 그 컴퓨터를 학업 우수형 인원을 많이 줄이고 계열 적합형으로 좀 많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 서울대에서 이제 계산하는 어떤 방식이랑 비슷한 식으로 아마 계산해서 컴퓨터를 그쪽으로 갖다 이제 이쪽 빼갖고 이쪽에 갖다 집어넣은 게,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을 사실은 아마 했겠죠. 컴퓨터 이번에 고대 지원하는 친구들은 내가 이제 충분히 고려대에서 선호할 만한 학생인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좀 한번 보면서 무턱대고 넣는 것이 아니라, 작년이랑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좀 바뀌었으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그러면 서강대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강대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서강대랑 같이 원서를 쓰는 대학들의 변화가 아무래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대 지금 학추가 최저가 완화가 이제 많이 된 거니까, 등급 하나를 빼준 거니까 그만큼 고대에서 최저를 맞춘 친구들이 많다는 게 또 이제 서강대 쓰는 친구들한테 영향이 이제 연쇄적으로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잡아야 될 것 같고, 이번엔 성대가 변화가 크지. 성대 우선 제일 좀 특징적인 거는, 성대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마찬가지로 학추를 이제 뽑기 시작을 했는데, 원래 작년까지는 인원을 좀 작게만 제한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인원을 좀 많이 늘렸어요. 원래는 4% 뽑다가 이제 10%를 뽑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많이 늘은 건데, 만약에 학교 전체 정원이 뭐 예를 들면 300명이야. 그러면은 10%면은 30명이잖아요. 사실 그 정도면은 성대를 이를테면은 300명 규모의 학교라고 쳤을 때 30명 이상씩 가는 학교가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인원을 이제 다 채우지는 못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학교 입장에선 최대한 많이 학추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을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쓰게 하고는 싶겠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뭐 어쨌든 학교별로 인원을 설령 다 못 채우는 한이 있더라도 각 학교별로 성대 학추를 쓰는 친구들은 어쨌든 전보다는 늘 것이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들을 다 합쳐놓고 보면은 성대 학추를 쓰는 인원 자체는 분명히 늘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좀 진작 그랬어야 됐어. 막 서울대 같은 학교니까 예를 들면은 학추를 2명 정도로 하지, 성대 정도만 하더라도 좀 넉넉하게 잡아놔야지. 이게 어쨌든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해주고 많이 좀 와줘야지 흥행이 되는 건데, 너무 조금만 좀 그동안에 좀 잡아놨던 것 같고, 대신에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성대 학추를 쓰는 친구들이 작년보다는 올해 늘긴 할 테니까, 그리고 성대 정도면 굉장히 매력적인 학교잖아요. 학추를 만약에 받을 수 있으면은 전보다는 또 친구들 입장에서도 쓸 거라서, 성대 학추를 쓰는 친구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결과를 너무 그대로 믿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대 특히 이번에 올해 다른 대학들과 반대로 가고 있는데 최저를 오히려 강화를 했어요. 한 등급씩을 좀 높였는데, 수능 자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더 쓸만하긴 한데, 아마도 그런 거겠죠. 성대에서 이제 여러 전형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의 입김에 맞춰가지고 깔긴 깔았는데, 우리는 내신만 좋고 수능 안 되는 친구들 뭐 그냥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성대에서 이번에 논술 100 전형 새로 깔았어요. 논술 100 전형, 이거 되게 중요하지. 논술 100.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정말 논술 글만 잘 쓰면 되는 전형으로 깔아서, 심지어는 의대에서도 뽑아요. 의대 논술 100으로 5명. 아마 이 5명 뽑는 의대 논술은, 성대 논술은 아마 경쟁률 뭐 기록적이겠죠? 아마도. 혹시 연대처럼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밀려서 가야 되나? 그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5명이 진짜 한 줌이잖아요. 한 줌인데, 이게 어쨌든 내신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성대 의대를 하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이게 정시랑은 다르게 수시는 어쨌든 원서를 좀 여러 개를 쓰잖아요. 어쨌든 6개를 쓰니까 그 중에 한두 장은 그냥 한번 로또 사는 심정인 거지. 그래, 안 될 수 있어. 나도 아는데. 하지만 난 넣을 거야. 사람 일은 모르잖아. 약간 이런 심정으로 하게 되는데, 작년에 성대 약대가 600대 1이 넘었나? 막 이랬는데, 지르는 심리로 쓰기보다는 정말 자신 있는 친구들이 좀 썼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성대 입장에서 되게 머리를 잘 쓴 거죠. 그 5명이라는 한 줌의 인원을 갖고 왕창 애들이 써주면은, 그러면은 흥행 성공한 거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그렇게 막 쓰기가
원서 한 장이 좀 너무 아깝다 싶기도 해요. 이런 전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과 성적이 전혀 안 들어가는 논술 100 전형이면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근데 또 몇 군데 없으니까, 게다가 막 의대 같은 데서 그렇게 뽑는다라고 하면 되게 매력적이라서 혹하기 마련인데, 냉정하게 한번 본인 실력을 판단을 한 다음에 좀 지원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양대, 이번에 한양대는 작년에 되게 많이 바뀌어서 올해는 그냥 큰 틀에서는 그 틀 그냥 따라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바뀐 건 이제 한양대 직윤이 학추가 됐다. 학교 추천을 받아야 되는 전형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그걸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작년부터 이제 정시를 늘려라는 이제 압박이 있었으니까 정시 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학종 인원을 좀 작년에 많이 줄였죠, 한양대가. 근데 요거 한양대 쓸 때는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요걸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제 상위권 대학들도 되게 직윤이 많이 생기고 교과 전형이 어쨌든 생기고 하면서 이 전형을 주력으로 생각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죠. 이 전형이 메인인 친구들은 유리한 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다른 비슷한 경쟁 대학이나 이런 상위권 학교들이 보통 교과 전형이 잘 없던 시절에도 교과 전형을 이제 먼저 이렇게 좀 도입하고, 심지어는 그냥 교과도 아니고 왜 흔히 한양대 이제 산무 막 이래갖고 자소서도 없고 막 면접도 없고 최저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생기부 하나만 띵 내면 되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도 적고, 어쨌든 원서는 6개나 쓰니까 하나 정도 한번 질러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특히 내신 좋은 친구들은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전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양대 교과 같은 경우 굉장히 내신 컷이 굉장히 높았었죠. 지금까지 높았는데, 근데 이제 작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웬만한 경쟁 대학들, 상위권 대학들도 지금 어쨌든 학추로 이제 뽑는 교과 전형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컷이 굉장히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한양대 이 교과를 쓰는 친구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신이 굉장히 극상인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목자사고나 아니면 완전 교육특구의 정말 최상위권 학교의 학생들이 한양대 교과를 맞출 정도의 성적이면 사실은 더 세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양대 그 교과 전형을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 수준이 엄청나게 세지 않은 학교의 정교권, 최상위권 친구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많았어요. 근데 이런 학교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얘네들이 연대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연대는 Z 점수로 이제 계산이 되니까 Z 점수는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 입장에서 Z 점수를 돌려본 다음에 연대가 아무리 학추 교과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거를 과감하게 지르기가 조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제가 방금 언급한 이런 정도의 학교들 중에서 최저가 없는 교과 학추 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다라는 단서를 붙이게 되면은 연대랑 한양대 정도인 건데, 근데 연대 같은 경우는 제투 점수 들어가지, 그리고 연대는 어쨌든 면접도 있거든. 그리고 연대 면접 빡세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사실 진짜 내신이 정말 이쁜 게 가장 장점인 친구들 입장에서는 한양대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연대를 꼭 붙는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연대가 아닌 다른 학교에 최저를 맞춰가면서 교과가 된다는 사실은 보장도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한양대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들이 교과 전형이 많이 생겼다 하더라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한테만 매력적인 게 아니라 나랑 비슷한 어떤 조건의 친구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약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원래 한양대 의대가 논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폐지를 했어요. 그냥 폐지하고 딴 쪽으로 돌려버렸는데, 저는 사실은 이거 흥행을 생각하면 사실은 성대처럼 하는 게 맞는데, 대학에서 이게 학생들이 많이 썼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왜 이걸 뺐지? 저는 사실 좀 약간 의아하지만, 어쨌든 학생들 입장에서 의대 논술 아까운 자리가 날라갔다.